2025년 여름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한국인은 모두 17명. 그중 14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동남아시아 외국인 대상 범죄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외국인 납치율은 지난 3년간 무려 380%나 증가했죠. 특히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는 다른 국적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푸놈펜의 한 대학 캠퍼스. 그곳에서 21살의 캄보디아 대학생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캄보디아 여행 중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사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 그녀가 내뱉은 이름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이 비극은 단순한 범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한 나라의 치안 실패가 다른 나라 청년의 꿈을 앗아갔고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여행자제 국가로 지정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작 희생자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한 캄보디아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를 잃었고 동시에 자신의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푸놈펜에 살고 있는 21살 대학생 리사입니다. 이 사연을 한국에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는 건 지훈이가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처음 지훈이를 만난 건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예요. 요를 더 짧게 발음해 보세요. 갑자기 들려온 한국어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양인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그게 지훈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방학을 이용해서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한국 대학생이었죠.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더니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왔어요. 리사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오후 도서관에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저는 그에게 캄보디아의 숨은 명소들을 알려줬죠.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사야, 한국 가면 꼭 벚꽃 구경시켜줄게. 진짜 예뻐. 정말요? 저도 꼭 가고 싶어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도 정말 좋은 나라야.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지훈이는 늘 캄보디아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처럼 불평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캄보디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푸놈펜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리사야, 다음 주에 시엠립으로 봉사활동 가는데 같이 갈래? 앙코르와트도 구경하고. 진짜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리 팀에서도 현지 친구 있으면 좋다고 했어. 그때만 해도 그게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주 금요일 지훈이가 시엠립으로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죠.
하지만 그 답장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사흘 뒤 이상하게도 지훈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봉사활동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SNS도 업데이트가 멈췄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저는 한국 뉴스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으로 발견. 기사에는 지훈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앙코르와트 같이 가기로 했는데 뉴스에 따르면 지훈이는 시엠립 외곽에서 오토바이 택시를 탔다가 실종되었고 며칠 뒤 인근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강도 살인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캄보디아는 위험한 나라다.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잘못한 건 맞아요. 지훈이를 지켜주지 못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훈이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탔던 오토바이 택시 기사는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외국인들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납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몸값을 요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지훈이의 부모님이 캄보디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지훈이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우셨어요. 우리 지훈이가 리사 이야기 많이 했어요.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니까요. 리사 씨가 뭐가 죄송해요. 이건 나쁜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리사 씨는 우리 지훈이의 좋은 친구였잖아요. 지훈이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 크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은 한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갈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나마 지훈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고. 지훈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먼저 캄보디아 대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외국인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죠. 많은 친구들이 동참했고 우리는 SNS를 통해 위험 지역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서 올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는 이유였죠. 관광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너희가 이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오히려 우리나라 욕먹이는 일이야. 같은 캄보디아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지훈이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약속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와의 약속이요. 어느 날 밤 저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리사야, 시엠립 정말 좋아. 여기 사람들도 너무 친절해. 다음에 꼭 같이 와야 해.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에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지훈아, 너는 끝까지 우리나라를 좋게 봐줬구나. 나쁜 사람 한 명 때문에 모든 걸 미워하지 않았구나. 나도 그럴게. 너처럼 살게. 저는 이 편지를 한국의 여러 매체에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으로서, 지훈이의 친구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국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위험한 나라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치안이 불안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곳에도 선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훈이를 잃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훈이 같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훈이가 가르쳐준 한국어로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그가 있었기에 제가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훈이도 캄보디아를 사랑했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했고 우리의 역사를 존중했으며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제가 시작한 캠페인은 이제 캄보디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부 경찰들도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훈이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대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캄보디아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변하고 있고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훈이가 사랑했던 이 나라를 계속 사랑해 달라고요.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부모님이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을에요. 학교 이름은 지훈 스쿨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아들이 못다한 일을 대신하고 싶어요. 지훈이가 캄보디아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이어가려고요. 지훈이 어머니가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아픔을 이겨내는 거구나. 저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학을 전공했지만 진로를 바꾸기로 했어요. 국제범죄 예방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지훈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가끔 지훈이가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아마 지금쯤 한국에서 취업 준비로 바쁘겠죠. 그리고 가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리사야, 한국어 실력 어때? 많이 늘었어? 당연하죠. 이제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봐요. 대단한데? 다음에 한국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대화를 나눴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 국제 결혼 사기, 마약 밀매 등 어두운 면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국경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죠.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훈이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거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지훈이가 머물렀던 봉사활동 숙소에 갔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지훈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벽에 붙여둔 한국 국기, 아이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칠판에 쓴 한글. 사랑해요, 캄보디아. 그 글씨를 보며 또 울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해준 지훈이가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웠어요.
이제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우기는 정말 길고 지루해요.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 맑은 하늘은 정말 아름답죠. 지훈이도 그 하늘을 좋아했어요. 리사야, 캄보디아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래? 몰라요. 그냥 예쁘잖아요. 응, 진짜 예뻐. 한국 하늘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이제는 보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긴 사연을 한국에 보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훈이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캄보디아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우리도 아파하고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캄보디아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아직은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안전하게 오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오면 제가 지훈이와 가지 못했던 앙코르와트에 함께 가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지훈이 부모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요. 지훈아, 거기선 편하니? 아마 천국에서도 봉사활동하고 있겠지? 너답게. 나는 여기서 내가 못다한 일들을 이어가 볼게. 내가 꿈꿨던 것처럼 캄보디아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다음에 만나면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할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때까지 잘 지내. 보고 싶은 내 친구야. 이 편지를 읽고 계신 한국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지훈이를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기억해 주세요. 국경을 넘어서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지훈이가 증명해 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푸놈펜에서 리사 올림.